안녕하십니까. 저는 순천향대 건강도시연구소장 박윤영입니다. WHO 건강도시협력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WHO와 같이 건강도시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을 작성하는 일을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교육자료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같이 작성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로 작성했습니다. 영문자료도 작성해서 각 사이트에 업로드할 계획입니다. 제1편으로 건강도시 실행과 거버넌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 정의는 우리 건강증진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건강증진법 개정하면서 만들었죠. 물리적, 사회적 환경 개선입니다. 중요한 점이 건강의 정의를 단지 질병이 없는 것뿐만 아니고 사회적, 정신적 웰빙 상태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회적 환경 중에서 또 물리적 환경을 포함시킨 것이 건강도시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WHO에서는 물리적, 사회적 환경과 더불어 자율적인 실행 능력, 즉 enable people을 포함하여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자신의 도시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능력을 향상하고 참여해서 자율적으로 의견을 내고 고쳐나가는 그런 능력을 가지는 것을 자율적인 시행 능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건강도시 구축을 위해 WHO에서 제시한 3단계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건강도시는 1단계 또는 2단계까지도 진행된 건강도시들이 지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단계는 건강도시 전개 방향 알리기, TF 구성, 지원 조직, 정치적 지원입니다. 일단 건강도시라고 시장님이나 시의회 또는 관련 조직 등이 천명을 해야 되겠죠. 우리는 건강도시를 우리 시의 중요한 정책으로 채택해서 추진한다. 앞으로 모든 정책을 건강을 위주로 해서 펼쳐나갈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TF 구성입니다. TF는 건강도시를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규정하고, TF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하고, 그 다음에 분과위원회는 어떻게 만들고, 그 다음에 지원조직은 어떻게 구성하고 등을 총괄적으로 조직하고 기획하는 일을 맡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담 지원 조직입니다. 대부분 건강도시에서 운영 중일 텐데요. 코디네이터 또는 전담과가 전담 지원 조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정부의 강력한 지원인데요. 시장님과 시의회가 우리는 건강도시를 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제1단계가 되겠습니다. 제1단계는 건강도시를 위한 준비 모임 같은 그런 성격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건강도시에서 1단계가 충분치는 않지만 구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1단계를 충실하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단계는 TF에서 구성한 내용에 따라서 추진위원회 구성, 도시 건강 프로파일 작성, 건강도시 계획 작성 등입니다. 추진위원회는 시 자체 또는 공무원들만의 위원회보다는 지역 시민단체나 지역 대표, 이익단체 대표, 즉 상인연합회 등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추진위원회 구성이 건강도시의 미래를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도시건강 프로파일은 김건혁 교수님이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건강도시 계획 액션 플랜은 구체적인 추진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는 5개년 계획과 당년도 계획 등이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사업 간 연계, 즉 도시계획에 따른 건강도시계획, 구체적 건강도시의 실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내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등이 사업 간 연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건강도시 알리기는 건강도시를 플랜카드나 방송, 신문, 반상회 모임 등을 통해서 알려서 모든 시민들이 우리 도시가 이제 건강도시를 시작하는구나 하고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역량 강화는 많은 주민들이 건강도시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의 역량을 투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역량 강화는 워크샵이나 세미나, 토론회, 대회 등을 통해서 할 수 있고 소모임 등도 효과적입니다. 건강도시의 방향과 내용에 대해서 계속 교육과 토론 등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 등이 역량 강화가 되겠습니다. 3단계는
사업을 시행하고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면은 계획을 수정하는 것이 3단계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건강도시는 1단계는 어느 정도 갖추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단계 중에서 TF 구성이나 건강도시 추진위원회 구성이 다소 미흡한 것 같습니다. 지금이 적극적으로 제2와 제3단계로 나아갈 시점입니다. 유럽 건강도시도 지금 7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꾸준히 천천히 해나가서 20년 이상이 걸려서 해나가는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럽은 WHO가 중심이 된 유럽 건강도시 네트워크가 있어서 나가는 중입니다. 유럽의 경험을 보면은 1단계는 건강증진 학교, 흡연 등과 같은 건강증진 사업을 하고 2단계는 다 분야 간 협력과 조정, 많은 사업 알리기, 또 3단계는 건강영향평가를 시작하면서 인증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지금 7단계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3단계까지 완성하고 4에서 7단계는 내용을 일부 조정하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건강도시 경험과 교훈을 보면은 다양한 형태의 건강도시가 있습니다. 아주 초기 단계부터 발전된 수준까지 단계별로 자기 시에 맞는 건강도시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도 다양해서 우리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대부분 시에서 적극적으로 주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시장님이나 시의회 등 시에서 주도적인 인사들이 나서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전담 협력 조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도시 추진위원회 사무국이 있습니다. 런던시는 민간 조직에게 맡기고 그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 건강도시 과장을 맡고 공무원을 배치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지역사회 참여가 중요합니다. 지역사회 참여가 없으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빠진 게 됩니다. 자발적 조직을 키우는 것이 건강도시의 핵심 중 하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이나 추진위원장의 정치적 리더십이 또 중요합니다. 시장님의 공약, 시의회의 중요 정책 사항으로 지정하는 것 등이 추진하는 지역이 활성화가 빠릅니다. 추진위원장을 그 지역의 중심적이고 존경받는 지역사회 인사가 맡아서 추진하는 지역 등 리더십을 갖춘 지역이 추진력을 가지고 계속 하고 있다는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부 지원으로는 근처에 있는 대학의 학문적 지원도 필요합니다. 네트워크 활동도 건강도시에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또는 건강도시연맹에서 같이 활동하면서 경험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기 성과가 건강도시의 촉진제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도시 정책으로 시급한 협력사업을 시행하면 주민들이 좋은 평판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예산 확보, 조직 등을 조례에 포함한 지역이 성공하며 평가와 모니터링 지침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성공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경우 시장 시범사업을 건강도시의 형태로 시작했습니다. 가금류가 요새 조류독감이나 각종 전염병의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수관이나 쓰레기 처리, 상수도, 공용 화장실 정비를 하고, 특히 구매자하고 판매자가 같이 모여서 이 시장 개선위원회를 만들어서 시장을 관리하고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사업을 모범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흥시도 생애 주기별 놀이문화를 펼치면서 영아, 임산부, 아동, 청소년, 성인, 어르신에 대해서 생애 주기별로 놀이문화를 만들어서 같이 해나가는 생애 평생 건강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평생 건강관리 사업을 놀이사업으로 승화시켜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중요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건강도시의 기본사항을 다시 한번 보면은 건강도시라고 선포하고 정치적으로 지원하고 부문 간 협력, 먼저 건강도시 추진위원회에 각 부분이 참여하는 것, 또 기초사업 간 연계, 각종 건강과 관련된 토목사업이나 공원사업, 보건의료사업이 모두 연계되어 활동하는 것이
것과 프로파일이 계속 개발되고 또 도시건강계획이 계속 수립되고 있는 것, 또 주기적인 전문가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 또 연구와 분석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건강도시 사업에 대해서 과학적인 근거로 분석하고 다시 또 모니터링과 평가에 반영이 되는 시스템과 정보 공유,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건강도시 내용과 평가 결과가 특히 주민에게 공개가 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미디어의 참여 등이 중요합니다. 미디어의 장점은 초기에 참여를 유도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미디어의 단점은 지속성이 약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미디어로 처음에 시작을 하고 미디어가 이끄는 힘을 여론 지도자나 지역사회에서 받아서 설득하고 단체를 구성하는 것들이 미디어를 이용하는 길입니다. 지속 가능성은 예산이나 조직 등에서 지속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건강도시는 13가지 사항이 공통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세히 한 가지씩 말씀드리면 우선 지방자치단체장과 리더의 건강도시 의지표명입니다. 시민과 공유하는 비전과 목표 설정이 첫 번째입니다. 건강도시 비전 선포와 공유,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고 공유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면서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도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너무나 많습니다. 안전한 도시 환경, 안전한 거리 조명, 공원, 보건의료기관, 또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접근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가, 또 보건의료의 질이 괜찮은지, 질병관리, 즉 코로나19와 같은 질병관리와 거버넌스, 자금이나 예산, 세금 징수와 사용, 환경, 공해, 대기오염, 수질오염,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건강도시의 정책 분야와 비전을 말씀드리면 단순히 건강 부분만 노력해서는 안 되고 이런 8개 부분을 같이 추진해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환경의 모든 분야의 참여와 많은 이해관계 단체, 시민단체 등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고 지역사회 안전도 중요합니다. 지역사회가 뭉쳐서 하나의 사회를 구성하고 있고 서로 연대감을 조성해서 사회를 구성하면 치안 등 많은 부분이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과 지역사회 역량 강화, 문화적 다양성, 정신적 가치 표현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보건의료 이용 접근성과 형평성이 또 중요합니다. 빈곤 퇴치, 에너지 활용도 정책과 비전이 됩니다. 2016년에는 상하이에서 건강도시에 관한 선언이 있었습니다. 국제건강증진회의 제8차 회의가 개최된 상하이에서 했습니다. 1986년에 건강증진으로 가는 중요한 선언인 오타와 선언 30주년 기념 컨퍼런스였습니다. 오타와 선언 전에는 건강증진이 건강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것을 잘 몰랐습니다. 오타와 선언 후 의료기관 설치나 의사 양성보다 더 중요한 게 건강증진이라고 인식을 하고 공공보건 분야에서 건강증진 사업을 벌리게 된 중요한 계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후 30년 된 해 상하이에서 제8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때 100명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장이 모여 선언을 작성했습니다. 주로 UN SDG에 따라서 했습니다. SDG는 Sustainable Development Goal이라고 지속가능한 사회 구축을 위해서 2030년까지 각 나라가 추진하기로 합의한 17개 과제입니다. 이때 UN SDG를 달성할 수 있는 주요 전략으로 건강도시 정책을 추진하기로 선언을 했습니다. 참고로 SDG는 빈곤 퇴치, 그다음에 굶주림 없는 세상, 건강과 웰빙, 이 보건의료 분야는 주로 이 3번 건강과 웰빙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 높은 교육, 그 다음에 성평등, 젠더 이퀄리티, 그 다음에 깨끗한 물과 위생 등 17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11번째 지속 가능한 도시와 지역사회이고 17번째가 목표 달성을 위한 파트너십입니다. 건강도시를 채택하면
SDG를 달성할 수 있는 추진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건강도시를 하기로 선언을 한 것입니다. 선언에서는 비전과 목적으로 건강이 모든 정책에서 고려하는 핵심 가치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국민들에게 매년 연초에 만약 설문조사를 하면은 올해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건강이 늘 1위가 나옵니다. 근데 건강이라는 것이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가고 결정해 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런 건강을 결정하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요인을 개선해야 간다는 내용과 이를 위한 사회적 참여, 건강 서비스의 형평성, 질병 부담이나 건강 결정 요인과 웰빙을 모니터링한다는 5가지를 건강도시의 비전과 목적과 거버넌스로 정했습니다. 선언에서 건강도시 10대 목표를 세웠습니다. 교육, 주거, 고용안전 등 기본적인 요구에 대응하고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체계 구축, 공기, 물, 토양, 오염에 대한 대책과 그린 또 클린 에너지 사용, 또 어린이에게 투자하는 것과 뒤처지는 어린이가 없도록 조치하는 것, 여성을 젠더 폭력에서 보호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 도시 빈민이나 이주자, 난민에 대한 건강과 삶의 질의 향상, 또 질병이나 노령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 전염병 관리, 도시 디자인, 녹색 공간, 걷기 운동, 교통 인프라, 레저 시설, 음식 공급 체계, 건강한 식품과 설탕 소금 줄이기, 음주 감소, 담배 연기 없는 사회 건설, 이런 10대 목표를 세우고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건강도시의 비전이나 목표가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나라 건강도시 비전이나 목표에도 사용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건강도시위원회, 건강도시 코디네이터, 지역사회와 이해관계자 참여입니다. 건강도시는 시장과 시의회 지원하에 건강도시위원회 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무원, 의회의원, 이해관계자, 시민, 소비자단체, 지역주민대표가 참가하고 위원장은 시장과 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회 산하에 보건의료, 주택, 도로, 녹지환경, 사회복지 등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프로파일이나 건강영양평가, 홍보, 네트워크 등은 전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가와 같이 구성한 위원회에서 내용을 검토하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원회 사무국을 두거나 전문 코디네이터를 지정 배치하고 위원회는 주요 안건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기구로 발전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건강도시의 참여는 대부분의 분야입니다. 중앙부처에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환경부 등이 있고요. 외부 기관으로도 WHO나 AFHC, KHCP, 학교나 직장, 생활터, 학원, 보육시설, 경찰서, 교육청, NGO 등 많은 분야가 참여하는 것이 건강도시 정책입니다. 참여에도 방법이 있습니다. 참여의 수레바퀴라고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처음에는 단순한 정보 제공 단계입니다.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한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 다음에는 의견 수렴 단계입니다.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제한된 의견 수렴입니다. 그 다음은 의사결정 참여 단계입니다. 자문 또는 협력, 동업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결정, 마지막으로는 권한이양 단계입니다. 임파워먼트라고요. 관리권을 일부 이양하거나 독립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입니다. 참여의 수레바퀴로는 정보 제공, 의견 수렴, 의사결정 참여, 권한 이용 형태로 나가게 되죠. 건강도시위원회는 최종 목표는 권한 이양, empowerment로 가야 될 것이고 최소한도 의사결정 참여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여 집단을 보통 분류하면은 그룹 4는 영향력도 높고 관여도 높은 사람, 키플레이어입니다. 일종의 주요 참여자입니다. 이런 분들은 근접 관리해야 됩니다. 즉 별도의 소위원회 모임을 만들어 정책, 토론 등을 하는 방안 등을 근접 관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룹 3은
영향력은 높은데 관여도가 낮은 사람은 일종의 그 지역사회 인플루엔서입니다. 유튜브에도 팔로워가 많은 사람을 인플루엔서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만족하게 관리해야 됩니다. 의회 의원이나 민주평통이나 뭐 공식 비공식 각종 위원회 위원, 그런 분들이 여기에 주로 해당할 텐데요. 정보 같은 걸 드리고 건강도시가 상당히 우리 지역에 좋은 거구나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룹 2는 관여도는 높은데 영향력이 낮은 사람으로 관찰자 역할입니다. 이분들도 관심이 많습니다. 관찰자에게는 정보 제공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룹 4는 일반 시민입니다. 그러니까 모니터링하는,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 협상의 단계에서 상당히 독단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고 정책에 협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책에 협조하는 그룹이나 자기 주장을 굉장히 하는데 정책에 비협조적인 그룹은 경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중간 단계에 정책 흥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도시건강 프로파일 및 건강도시 계획 작성입니다. 도시건강 프로파일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사회통계나 국민건강영양조사, 지역사회 건강조사 등 2차 자료를 주로 활용하고 필요시에 주민조사 같은 1차 자료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 다음은 모니터링과 평가입니다. 모니터링은 사업 실적 등을 자료 수집해서 목표 달성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올해 금연사업에서 흡연자를 500명을 모집해서 그 중에 300 또는 250명을 금연을 시키겠다고 한다면 현재까지 몇 명에 대해서 상담을 했고 몇 명이 성공했는지 목표 달성률을 측정하는 것, 이런 것들이 모니터링이라고 합니다. 평가는 목적을 달성했느냐, 즉 흡연자가 금연을 완전히 달성했는지, 금연으로 건강도 향상되었는지 등을 조사하는 것이 평가입니다. 정책 형성 과정은 의제 선정, 정책 형성, 시행, 평가 4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의제 선정에는 문제 발굴 또는 연구과제 선정 등이 있습니다. 문제 발굴이나 과제 선정에는 신문이나 방송 등 언론의 역할이 크고 정책 결정자의 의지나 관심이 중요합니다. 과제가 선정되면 정책 조건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과제가 있다고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예산도 있어야 되고 일할 사람도 있어야 되고 추진할 전담가도 있어야 됩니다. 다음에 시행하고 강조하는 부분이 있고 모니터링 평가의 단계를 거쳐서 정책이 시행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모니터링과 평가 과정에는 그림을 하나 그려가지고 해야 되는데요. 투입으로 예산이 얼마이고 대상 인원당 예산이나 어린이나 여성에 대한 배정, 얼마나 배정했나, 이런 것을 조사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투입란에 적어서 평가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두 번째는 활동 내용과 과정에서 위원회 개최, 워크샵, 훈련 과정, 사업 시행, 사업 실적 등을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구당 사업 실적이나 지역당 사업 실적, 개선된 시설을 이용한 시설이나 취약 주민 서비스 건수, 금연자 등이 이제 이런 결과가 됩니다. 효과는 주로 건강 상태입니다. 사망률이 얼마나 감소했는지, 유병률이 감소했는지, 삶의 만족도가 증가했는지, 사회적 신뢰도가 증가했는지 등이 효과가 되겠습니다. 이런 평가 과정은 자료 선정, 지표 선정을 하고 자료 수집을 하고 자료 분석하고 분석을 하는 그런 순서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건강 결과는 사망률이나 유병률이 됩니다. 건강 요인도 사망률과 유병률에 관계되고 건강 요인인 건강 행태나 의료 서비스, 사회 경제적 요인과 물리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통은 건강 행태가 30% 정도, 의료 서비스가 20%, 사회 경제적 요인이 40%, 물리적 2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건강 행태 중에서는 흡연과 식사와 운동, 음주, 안전하지 않은 성생활, 이런 것들이 각각 영향이 있고요. 흡연과 식사와 운동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료 서비스는 접근성과 질, 즉 얼마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지, 질이 높은지가 중요합니다. 사회 경제적 요인은 교육이나 직장, 수입, 가족과
사회의 지지, 지역사회 안전성 이런 것들입니다. 많은 요인이 이런 정도로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결론과 요약입니다. 건강도시 실행 방안을 다시 정리하면은 첫째는 실효성 있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도시 목적과 목표를 명시하고 건강도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추진위원회 역할과 임무, 즉 심의 의결 내용이 중요합니다. 위원회 지원 조직도 조례에 넣어야 되겠죠. 추진위원회는 사무국을 둔다든지 간사를 둔다든지 분과위원회 구성, 전문위원회 구성과 회의 계획 일정과 의결 조건도 조례에 포함해야 됩니다. 건강도시위원회는 1년에 몇 차례 하는지, 또 위원회는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의결로 결정한다는 의사결정 방법, 건강도시 프로파일이나 작성과 공개, 작성 방법과 주기, 공개 방법 등을 조례에 정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강도시 계획 수립에서도 도시계획과 연계 의무 등도 명시되어야 됩니다. 도시계획은 5개년 계획, 10개년 계획과 도시계획 개정 결과, 개선 결과, 지구 단위 계획 이런 것들을 할 때 건강도시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주민에게 알려주도록 해야 됩니다. 건강영향평가는 시에서 판단해서 권고사항으로 하든지 아니면 강제사항으로 해도 됩니다. 수립 주기나 주민의 의견 수렴, 절차, 의회 승인 절차 등이 명시를 해야 됩니다. 평가에 관한 사항도 필요합니다. 평가 주기 등도 필요하고요. 건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도 조례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범위와 평가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는지, 영향평가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 등이 조례에 명시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아마 건강도시 조례는 대부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내용을 넣어서 다시 개정해서 건강도시 조례가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되도록 하는 것이 이번에 건강도시 실행 방안과 가버넌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역사회 참여 방안 마련도 중요합니다. 이해관계자, 집단과 토론회, 지역주민 참여 방법, 워크샵, 훈련과정 이런 걸 개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랫동안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